자,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왜냐하면 이제는 여론조사를 실시해도 공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사전투표와 함께 마지막 여론조사의 민심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의 이 단일화가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궁금증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제가 직접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 나가서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실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여론조사 결과 브리핑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실시한 다자대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 직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대결 결과 동아일보 보도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39.4%, 윤석열 후보 42.1%, 심상정 후보 3.2%입니다. 단일화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8.2%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대로라면 관심사는 이 8.2%나 되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누구에게로 갔을까? 이게 하나의 굉장히 관심사겠죠. 배종찬 소장님, 오늘 저희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인데 일단 39.4 대 42.1 그리고 안철수 8.2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조사, 뭐 앞선다기보다는 이긴다기보다는 높은 수치겠죠. 높은 수치가 대체적으로 다른 조사들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사, 마지막 여론조사가 포함하고 있지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요게 포함하지 못한 거 두 가지. 하나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8.2나 돼요. 이걸 몰라요. 예. 그러니까 8.2가 오롯이 이재명 후보로 가면 또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8.2가 오롯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게 되면 더 격차는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단순 산수로 8.1을 더하면 이재명 후보는 47.6이 되고 윤석열 후보는 50.3이 되네요. 그렇죠. 아, 수학 잘하네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 외에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일화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이게 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따지고 보면 무응답을 한 사람도 약 한 10%가 있는 겁니다. 이들도 투표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요. 근데 이들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후보의 지지층 그리고 무응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이게 이제 베일에 가려 있는 거죠. 대략 8.2%와 10% 정도의 무당층, 안 후보의 지지율과 무당층의 지지율을 합친 18% 정도의 표심이 어디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디로 힘을 줄 것인가가 이번 선거의 변수다. 변수입니다. 네, 아주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안 후보의 지지층 중에서도 잠시 뒤에 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갈만한 사람들은 이미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옮겨갔다. 그렇다면 안 후보 지지층들 중에는 또 투표를 안 할 사람도 생길 수가 있고 윤석열 후보 쪽으로 그래도 또 가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 또 일부 갈 수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들이 정확히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할 것이고 또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쭉 무응답을 해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자, 물론 대전제는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지지 행위와는 좀 다를 수 있다. 누구를 지지한다와 누구를 찍었다는 다를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 동아일보 여론조사 말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 것도 저희가 한데 모아봤습니다. 종합해서 선물 세트처럼 보도해드리죠. 함께 보시죠. 마지막 여론조사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 모았어요. 김진의 돌직구만 보면 됩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다자대결이에요. 이재명 40.4, 윤석열 43.7. 한국경제가 실시한 입소스, 문화일보, 엠브레인 퍼블릭, 이재명 41.9, 윤석열 43.7, 1.8%포인트. 자, 물론 단일화 반영 안 됐어요. 다자대결이에요. 한국갤럽 머니투데이, 이재명 39.2, 윤석열 40.6, 격차는 1.4%포인트. 자, 마지막 여론조사, 그러니까 공표할 수 있는 최대치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이 조사에서 같은 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인데 차이가 다르죠. 아, 요 두 개가 그렇죠. 같은 조사기관이에요. 엠브레인 퍼블릭인데 중앙일보 엠브레인 퍼블릭만 빼면은 결과 차이가 1.8, 1.4.
이게 가장 최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엠브레인 퍼블릭도 문화일보 조사가 더 최근이거든요. 예. 그럼 더 최근은 1점 몇 퍼센트대 포인트 차이다. 붙었고 또 붙었다. 깻잎 반의 반장 차이다. 아, 지금 지난주는 반장이었는데 또 거기서 줄었어요. 반의 반장 차이다. 반의 반장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사 모두는 단일화가 포함이 안 된 거죠. 아, 어떻게 단일화가 될까?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될까? 답답해요. 답답하십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또 있는데 저희가 돌직구쇼에서 지금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단일화시 지지율. 물론 이 조사 단일화가 되고 난 뒤에 실시한 여론조사 아닙니다.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단일화가 된다면 누굴 지지하시겠습니까? 라는 여론조사입니다. 단일화시 지지율 이재명 후보 39.0, 윤석열 후보 45.5가 나왔습니다. (39대 45.5) 배종찬 소장님, 네. 오차 범위 벗어나는 거죠? 오차 범위를 벗어났네요. 예. 네. 단일화시 일단 저희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것으로 나왔어요. 자, 단일화를 안 했을 때 42%가량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변화가 없어요.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 이야기는 단일화를 하면 그래도 1%라도 2%라도 이 조사는 이제 3%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1이든 2든 3% 보이든 도움이 된다. 이 결과로 봐야 되겠죠. 단일화를 하면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 예, 팍 정도 차이는 아니더라도 지지율이 변하는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고 더 큰 효과는 상징적 효과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변수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끝까지 대선 막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오로지 이재명 후보만 견제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게 되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실제로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이후에 여론조사도 실시해 봐야 되는데 가정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1%든 2%든 더 보탬이 되는 결과입니다. 예. 자, 이렇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는 45.5로 단일화 시에 윤석열 후보가 앞선다라는 결과 보도해드렸는데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은 어떨까 궁금하시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또 다 모아봤습니다. 선물 세트.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단일화 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단일화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고 단일화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여론조사입니다. 단일화 후에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했어도 설사 보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시죠. 중앙일보 엠브레인 퍼블릭에서는 이재명 41.5, 단일화됐을 때 윤석열 47.4. 입소스 한국경제, 단일화됐을 때 이재명 42.8, 윤석열 48.9. 문화일보, 단일화됐을 때 45.0, 45.9. 머니투데이, 한국갤럽, 42.2, 42.5. 배 수장님, 네, 두 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단일화 시, 네. 두 개는 그닥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요. 자, 이 조사가 의미하는 바가 의미심장합니다.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이 조사 모두 실제 단일화를 반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단일화가 될 것을 가정했을 때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는데 또 아닌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예.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면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단일화에 대한 피로감도 축적돼 있다. 단일화에 대한 피로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단일화가 됐을 때 두 가지죠. 단일화 파괴력 대 이재명 위기감. 단일화 파괴력 대 이재명 위기감. 뭘 의미한다? 이제 투표율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진 기자가 또 명앵커답게 정말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어떤 거요? 선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실제 투표 결과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투표 결과로 가는 건 뭐다? 세 글자입니다. 투표율. 유리다. 바로 이겁니다. 실제 세대별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20대가 투표소에 많이 나오느냐, 특히 남자들이 또 50대가 투표소에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서 동아일보 단일화 시의 지지율 저희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39.0 대 45.5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 예측조사입니다. 여론조사입니다. 제가 개표 방송 진행하잖아요, 배용찬 소장님. 네.
실제 득표율이 과연 이 39.0, 45.5와 어떻게 달라질지, 결과가 뒤바뀌어질지, 아니면 수치가 차이가 날지 혹은 수치가 차이 없을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투표 결과는 여기에 이제 유권자가 가서 지지한다고 한 사람들이 투표하냐, 투표를 안 하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할 수밖에 그렇군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뭐가 반영이 안 됐냐? 투표율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투표를 할 사람이지만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또 여론조사에 참여했지만 누구를 지지한다고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가 최종까지 단일화에 손을 붙든 이유는 뭘까? 최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군요. 마지막 불확실성은 바로 투표율입니다. 예, 투표율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돌직구 쪽 화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오른쪽 상단부에 투표율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여론조사 또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앞서서 제가 서두에서 질문드렸던 것, 안 후보의 8에서 10% 정도의 이 지지율, 표심이 과연 누구에게 얼마큼 이동할까가 이번 선거에서의 가장 최대 변수, 단일화의 가장 최대 변수일 터인데,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그 여론조사 실시했습니다. 지금 그 결과 공개합니다. 단일화 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자들은 과연 누구에게 마음을 줬을까? 누구에게 움직이고 있을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입니다. 8에서 한 10% 정도 대략 보일 수 있고요. 그 안철수의 지지층 중에 절반 가까이 49.1%는 윤석열 후보에게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안철수 지지자의 23.7%, 대략 24% 가까이는 이재명 후보에게 움직일 것으로 여론조사가 결과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19.3%, 꽤 높은 수치예요. 20%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누구 찍을지 모르겠다, 지지할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배주철 소장님, 여기서 네.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49.1 대 23.7은 기존에 예측했던 수치대로 나왔는데 20% 가까운 아직 마음을 못 정한 분 등이 투표 시에 이 두 분 중에 누구를 지지할 건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자,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예,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그래도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이 간다. 이미 갈 사람들은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단일화를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8, 90%나 안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윤 후보 쪽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건 파괴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자, 보이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들은 어떻게 옮겨가는지 동아일보 채널A 리서치 조사를 통해서 단독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안 보이는 유권자. 예. 누구죠? 아직까지도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MZ세대 부동층. 예. 그리고 여성 중도층은 모르겠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단일화를 보고 난 이후에 어떤 판단을 하냐. 특히 우리 돌직구를 통해서 계속 돌직구처럼 강조하고 있는 여성 중에서도 30대, 40대, 50대 여성 가정주부층. 예. 이들은 몰라요. 단일화도 생각 안 했던 겁니다. 어허.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반발도 있고, 제외 국민들은 6시간, 7시간 걸려서 운전해서 가서 투표했는데 안철수 후보 왜 사퇴해? 김동연 후보 왜 사퇴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안 보이는 유권자, 조사로도 이제는 알 수가 없는 유권자인 30대, 40대, 50대 여성 가정주부층이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해진 거죠. 더 중요해졌다. 배종찬 소장님과 정말 흥미로운 여론조사 민심의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배 소장님, 네, 개표 방송 어디 보실 겁니까? 채널A입니다. 김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